사적 모임 기준이라든지 거리두기 단계 완화 같은 그런 얘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재 사적 모임 기준을 두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지나칠 만큼 혹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KF 마스크를 쓴다는 전제하에 거리두기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두 분은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굉장히 현실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김부겸 총리나 혹은 송영길 대표가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온 발언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은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처지를 염두에 두고서 하신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설대호 교수님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많은 방역 전문가들과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방역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역 상황을 좀 빨리 극복을 해서 그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생각을 해야지 지금 김부겸 총리가 이야기하는 방식이나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하는 방식대로 하면은 공동체 전체가 입어야 될 피해가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처지도 절대로 개선이 안 된다는 것 덧붙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다른 방식의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도울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들을 전문가들과 상의하지 않고서 그냥 경솔하게 내뱉은 이야기인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고요. 특히 이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서 지금 중대본의 책임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김부겸 총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방역 당국의 입장과 엇박자가 나는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방역 당국의 실무자들은 어쨌든 상급자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방역 당국은 근데 완화할 계획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역 당국 입장에서도 이제 워낙에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상급자에게 사실은 일종의 이제 시위를 한 거죠. 총리가 사적 모임 기준이 혹독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완화 계획이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박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좀 더 붙이고 싶은데요. 이제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이 방역과 관련해서 최고 수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상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법률상 최고 책임자는 아니세요. 그러는데 국무총리가 말씀하신 최고 수장이 말씀하신 것을 밑에서 아예 그냥 치받고 올라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국무총리의 인식이 매우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 유행 상황에서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전국과 관련해서는 질병청과 같은 전문기관,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주도를 해야지 이렇게 정치성이 강하거나 또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무총리께서도 최고 수장이시기는 하지만은 질병청의 견해나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본인의 무슨 생각이 있다 그래가지고 기존 방역의 기조를 무너뜨리는 말씀을 해서는 곤란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송영길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더 많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어떤 위치,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분들이 자칫 말씀을 하게 되거나 또는 지금 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뭔가 덜컥 약속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는데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약속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작 방역 당국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지면서 기조가 흐트러지는 데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이제 토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영업자들 단체와 간담회를 하면서 KF 마스크를 쓴다는 전제하에서 거리두기 완화를 논의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왜 잘못됐느냐. 자, 간담회를 한 대상자들이 누구시냐 하면은 하나같이 그 업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뭐라 그러셨다고요?
KF 마스크를 쓴다는 전제 하에서 거리두기 완화를 논의한다고 하는 게 맞지가 않는다는 게 이게 전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의 말이 일리가 있으려면 카페에서 뭐 음료수를 취식할 때나 혹은 식당에서 음식을 취식할 때도 KF 마스크를 써는 게 가능하다면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설대우 교수님이나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카페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그 업의 특성상, 예. 속성상 취식을 할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KF 마스크냐 일반 마스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캐치하지 못하니까 좀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송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송 대표가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덜컥 만일에 상인분들에게 약속을 했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방역 당국에게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예. 정치인들 나서지 마라, 전문성이 없으면 나서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것처럼 송 대표는 어떤 견해가 있으면은 건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방역 당국에. 그러는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위치상 자기네들이 위에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덜컥 먼저 자기네들이 모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오히려 송 대표는 이랬으면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도 이제 20대에서부터 40대가 본격적인 백신 접종을 하게 됩니다. 또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은 1차 접종이 우리가 거의 40%에 육박하고 전 국민 대비 2차 접종도 이제 3%를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송 대표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야. 업장에 이런 종류가 있어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것들도 있다. 그러면은 백신 접종을 1차 한 분들, 2차 한 분들에 따라서 업장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운영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업장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면서 또 백신 접종에 대한 동기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방역 당국에 건의를 하게 되면 방역 당국이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송 대표의 입지를 생각하면서도 무한하지 않게 얼마든지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안 되고 소위 말해서 말도 안 되는 KF94 마스크를 쓰면은 뭐 방역 기조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송영길 대표가 이 뉴스를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JTBC에서 얼마 전에 보도를 한 뉴스인데요. 이제 독일을 가서 독일의 상황을 봤더니 덴탈 마스크,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비말 마스크를 쓰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고 우리로 치면 KF 인증 마스크를 써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대한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저거를 우리나라에 적용해서 하면 안 될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예. 독일이랑 우리나라랑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게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 대비 백신을 한 번 이상 접종한 비율이 6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한 9월 이후의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 국민 대비 한 60%에서 70% 정도가 백신 접종을 마무리했다면 예를 들어서 실내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한다라는 것을 이유로 좀 영업을 풀어도 된다라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랑 독일의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그 독일에 만약에 그 뉴스를 참고를 했다 그러면 독일 뉴스를 염두에 두고서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완화하겠다고 지금이 4차 유행의 한복판에서 네. 약속을 한다라는 게 좀 경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차라리 설대우 교수님 의견에 동의가 되는데요. 오히려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휴대전화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업장에 들어갈 때 QR 체크인을 하면은 2차 접종 완료 그리고 14일 이후라고 하는 알림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방역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러분들의 고통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여당의 대표로서 여러분들이 이 방역에 동참해 주는 것 때문에 입은 피해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손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전문가들과 의논을 해서 백신 접종이 2차까지 완료하고 14일 정도가 지난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백신 접종 완료자들 같은 네. 경우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들 같은 경우에만 예외로 4인까지 모이는 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숨통이 트이면서도 방역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네. 숨통이 트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뒤 다 다르고 우리나라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경솔하게 이제 내뱉고 예. 약속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당의 대표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물론 뭐 독일의 사례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제 추정일 뿐이고요. 만약에 뭐 아니라고 하면 연락 주시면 또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독일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업장에서 강제로 환기를 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는요. 실내에서는 방역 수칙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독일 상황은 하루에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수만 명씩 나오다가 지금은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900명대거든요. 이걸 우리나라에 좀 적용할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적용해야죠, 우리는. 적용해야 됩니다. 강제 그러는데 환기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환기 예.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용해야 됩니다. 또 당국도 권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름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가 지금 그 어떤 해보다도 굉장히 덥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상당히 이제 소위 말해서 빵빵하게 이제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에어컨을 가동하니까 오히려 문을 닫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실외에는 마스크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하고 실내에서는 마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하게 하면서 특히 실내에서는 환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환기를 하도록 지금 당국이 이제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당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환기를 잘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덥다 보니까 환기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독일과는 다소 달리 우리는 실내에서 환기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독일과는 달리 백신 접종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아까 강 기자님 지적하셨는데 독일에는 백신 접종을 1차로 마친 분들이 62%고 온전히 다 마친 게 전 국민 대비 53%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백신 접종을 마친 거를 비교를 하면 우리보다 무려 40%포인트나 높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독일은 지금 환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그 단계를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환기는 독일이나 우리나 실내인 경우에는 무조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할 예. 수만 있으면 환기는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